안녕하세요, 시카고의 류일희입니다. 오늘 저희가 타볼 차량은 바로 르노코리아 자동차의 XM3 하이브리드입니다. 이 차량은요, 르노코리아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는 처음으로 출시한 그런 모델인데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처음 나와서 지금까지 이제 팔리고 있는데, 파워트레인을 구분하지 않고 따졌을 때 XM3 모델은 올 상반기 1월부터 7월까지 가장 많이 팔린 그런 모델, 인기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제 연식 변경도 들어갔습니다. 올 초에 2024년형이 새로 나왔어요. 지금 가지고 온 모델이 바로 그 연식 변경을 마친 2024년형 XM3 하이브리드 E-TEC라는 모델입니다. XM3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으면서 르노코리아가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진짜 전기차에 가까운 모델인지, 또 주행 성능은 얼마나 또 전기차처럼 매끈할지 지금부터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길이는 4.6m 정도 되고요. 이 폭은 1.8, 높이는 1.6, 그리고 휠베이스는 2.7 정도 되는데요. 같은 급의 소형 SUV 중에서는 길이는 가장 깁니다. 하지만 이 높이는 가장 좀 낮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쿠페 형태로 밑으로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길면서도 조금 날렵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작아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 보실 수 있겠고, 전면부를 살펴보면 그 전작이랑 완전히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몇몇 포인트가 좀 개선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블랙 글로시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또 가운데에 큼지막하게 이렇게 엠블럼, 태풍의 눈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의 그런 느낌들, 글로시의 느낌이 이렇게 그 헤드램프까지 쭉 이어져 있는 느낌도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는 F1 다이내믹 블레이드 범퍼라고 해서 고사양의, 고성능의 그런 차량에 조금 배치가 되는 이런 아주 송풍구가 뻥뻥 뚫린 그런 공기 흡입구가 들어가 있는 모습. 이 차가 좀 고성능을 좀 초점을 맞춰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 이제 범퍼에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엔진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퍼포먼스는 최대 출력이 86마력, 최대 토크는 13.9kg 포스미터입니다. 뭐 여느 차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그런 성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전기 모터가 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로만 달릴 수도 있고, 또 전기와 엔진이 이렇게 또 합산을 해서 또 굉장히 또 좋은 그런 출력을 내기 때문에 뭐 고 성능적인 면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50km 이하 주행을 할 때는 전기 모터로만 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가까운 데를 오가거나 출퇴근용으로는 굉장히 적합한 그런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부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전형적인 쿠페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뒤쪽으로 갈수록 그 지붕이 좀 밑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굉장히 날렵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엠블리셔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프리미엄급은 아니지만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렸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골드 컬러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캐릭터 라인에도 있고 앞에 범퍼 쪽에도 이런 컬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고사양 트림, 또 인스파이어 E-TEC 그 모델의 느낌을 이런 컬러로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같은 소형급의 SUV 중에서는 길기는 한데 쿠페형으로 뚝 떨어지다 보니까 요 2열은 조금 작은 감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게 좀 날렵한 대신에 이 안에 공간감은 좀 그만큼 살리지 못했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트렁크로 갔을 때는 트렁크는 또 굉장히 넓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약간의 장단점을 지금 같이 갖고 있는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18인치 투톤의 이 알로이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또 긴 길이나 또 이렇게 좀 높이 크게 봤을 때는 적절한 그런 또 이 타이어의 그 크기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골드 포인트도 여기 타이어 안에도 이렇게 살짝 들어간 점, 이런 거 좀 디테일한 그런 디자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후면부에서는 전면부와 같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대신에 요 리어 램프가 굉장히 좀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조금 인상적입니다. LED 리어 콤비네이션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그 르노 코리아 자동차에 또 똑같이 이렇게 적용된 모습이고요. 요게 들어감으로써 좀 같은 그 브랜드의 차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패밀리 룩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의 후면부만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트렁크를 열어보시면 조금 그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겠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게 이렇게 뒷유리까지 해치백 형태로 열립니다. 그래서 물건을 싣고 나를 때 굉장히 편리하게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어서 조금 어려운데, 요거는 그 이제 짐을 싣는 그런 용도로는 굉장히 잘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소형 SUV 치고는 트렁크도 굉장히 널찍하게 빠졌습니다. 487리터의 적재 용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차종에 비해서 더 넓은 그런 트렁크 용량을 갖고 있다. 또 2열도 6대4로 접힙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또 조절을 해서 이렇게 접어서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차가 높이가 다른 SUV에 비해서 조금 낮은 대신에 2단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 하단에도 물건을 좀 실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아예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리터에 가까운 용량이지만 또 요거를 빼면은 훨씬 더 크게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트렁크만큼은 굉장히 뭐 쿠페형이라고 해서 좀 뒤에 용량이 작지 않을까 그 의문도 들었겠지만, 이런 해치백 형태의 트렁크라든지 이렇게 2단으로 뺀 그런 그 용량, 숨겨진 용량 등 이렇게 좀 많이 고민을 해서 단점을 장점으로 오히려 보완시킨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작에 비해서 그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개선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인스파이어 트림이 가장 고사양 트림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조금 커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의 느낌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차체에 비해서는 조금 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막 뭐 아주 앙증맞거나 작다는 생각은 들진 않고요. 딱 잡았을 때 뭔가 좀 육중한 그런 스티어링 휠의 느낌이라서 약간 독특하기도 한데, 여기 가운데에 이 태풍의 눈 엠블럼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밑에 또 E라고 해서 그 EV 전기의 느낌을 이렇게 또 살려놨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10.25인치로 좀 이렇게 널찍하게 들어가 있고요. 안에 그래픽도 다른 차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깔끔하고 뚜렷한 그래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행 연비라든지 키로수, 그 다음에 뭐 공기압 체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왼쪽 오른쪽 다 계기판 사양은 다 디지털로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한눈에 보기에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9.3인치로 널찍하게 들어가 있고, 세로 형태라서 좀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편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스파이어 트림은 조금 더 크고요. 그 아래 등급인 RE 트림은 이제 7인치로 조금 더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9.3인치라고 해서 굉장히 크기는 한데, 이 베젤 부분이 조금 다른 차에 비해서는 두껍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쓰는 이 화면의 크기는 그렇다고 되게 작진 않지만, 어쨌든 조금 이 활용도가 조금 낮은 그런 느낌이 살짝 아쉽고, 안에는 T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사용하는 그 휴대전화 그 내비게이션이랑 거의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좋기는 한데,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 설정을 하면서 눌러보니까 반응 속도가 살짝씩은 늦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조금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뭐 소리를 줄였다 열었다 하거나 높였다 하거나 했을 때 굉장히 좀 반응이 한 템포 느려요. 근데 이게 그냥 조금 느리다 이 수준이 아니라 누르고 한번 기다려야 됩니다. 그 정도로 조금 약간 좀 느린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들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하단에는 이렇게 물리 버튼들이 쪼르륵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차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이렇게 나열이 된 물리 버튼 굉장히 오랜만인데 조작은 굉장히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두 번째 EV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누르면은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100% 전기 모터로만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처음에 전기로 운행을 하고 싶은데 버튼이 어디 있나 굉장히 좀 찾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 보통 그런 조작 버튼은 그 스티어링 휠 쪽에 스포크에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찾았고 했는데 사이에 있다는 게 굉장히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좀 EV라는 버튼을 사실 하이브리드 차고 친환경 차기 때문에 색깔을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포인트를 좀 준다든지 아니면 위치를 좀 더 뭐 여기 하단에 넣는다든지 이런 좀 노력을 해서 조금 더 튀게끔 했으면은 친환경 차라는 게 더 드러나기도 하고 운전자도 조금 알기 쉬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살짝 드네요. 그리고 하단에는 이 USB 단자가 들어있고요. C타입이 없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요새는 다 조금 C타입으로 바뀌는 형태라서 그거는 좀 아쉽고, 이쪽에는 이 무선 충전 패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타보니까 이 컵홀더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두 개가 아주 좁디 좁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바깥에 거는 컵을 꺼냈다 열었다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이 암레스트 뚜껑에 자꾸 걸려요. 그래서 잘 빼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 차가 좁은 차도 아니고 SUV인데 왜 이렇게밖에 설계를 못했나 하는 약간 야속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거를 뺄 때는 항상 조금 뚜껑에 걸리는 점, 그래서 조금 그거는 아쉽고, 아쉽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 암레스트도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뺄 수가 있어서 팔을 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아이디어기도 하죠. 그리고 이 기어 변속기가 좀 아담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해본 분들은 약간 낯설 수가 있어요. 아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기어봉 형태도 아니고 버튼 형태도 아니고 그 사이에 좀 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상 이렇게 잡았을 때는 굉장히 이 그립감도 좋고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부터 변속기라는 건데 아마 이 좀 운전자들이 이렇게 좀 사용을 할 때, 변속을 하거나 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요걸 좀 잡고 사용하고, 또 이렇게 공간 활용을 할 때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어떻게 하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거를 많이 이제 그 디자이너들이 고민을 한 끝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안정적인 그런 느낌. 그래서 운전할 때 뭐 살짝 잡고 이렇게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행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숙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차가 뭐 이중적 팝이나 아니면은 뭐 서스펜션 자체가 뭔가 유독 특별하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차 자체가 굉장히 조용하다. EV 모드가 아니고 그냥 엔진으로 달렸을 때도 이런 좀 정숙성이 좀 돋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고속도로 운전을 할 때도 조금 조용하게 이렇게 좀 차분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도심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숙성이 좀 돋보이는 그런 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 차가 이 50km 이하일 때는 이제 전기 모드로 주행이 되다가 50km 이상으로 속도를 내면은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차체가 조정이 되면서 이제 연비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EV 모드로만 달릴 경우에는 이 차의 75%의 에너지를 EV 모드로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달리는 속도나 배터리 양에 따라서 뭐 다르기는 하지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전기차처럼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맞는 주행감, 굉장히 주행감이 매끄러운 게 약간 전기차스럽습니다. 토크감도 굉장히 날렵하고요. 악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앞으로 딱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내연차보다는 전기차에 가깝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만큼 좀 전기차스러운 그런 느낌을 많이 구현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연비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어요. 복합 연비가 17km 이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경제성에서만큼은 XM3를 뭐 좀 따라올 그런 차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XM3를 선택하는 분들 아마 경제성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이 하이브리드, 특히 이제 같은 소형 SUV급의 니로 하이브리드와도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고 뭘 살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차 자체는 이게 한 200~30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니로가 한 2,600~70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XM3는 이 인스파이어 트림은 더 비싸고요. 그 최초 시작가도 한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비싸다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제성이나 오래 이제 두고 탔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은 이 XM3 충분히 뭐 사도 뭐 손해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는 있거든요. 속도를 한번 살짝 내볼게요. 지금은 이제 엔진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엔진으로부터 전기 모터 충전을 계속 하면서 달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뭐 가속감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최고 출력이 86 마력 정도 되고, 최대 토크는 13.9 kg 포스 미터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에 비해서는 살짝 조금 느린 감은 있어요. 그래서 차 자체가 막 굉장히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전기차 모드로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다른 하이브리드 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전기차스러운, 전기차 못지않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이제 조건들,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많은 이제 요건들을 따졌을 때는 XM3가 장기적으로 탈 때는 나쁘지 않은 요건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르노코리아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저와 함께 타보셨는데요. 50km 이하에서는 전기 모터로만 구동이 가능한 점, 그리고 연비가 굉장히 좋다는 점, 단거리 운전자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그런 차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쉬움도 몇 가지 존재하기는 합니다. 이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에는 또 기본으로 장착이 안 되어 있어서 이제 고사양 트림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이상의 또 시트 패키지 옵션을 넣어야만이 통풍 시트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옵션 몇 가지는 좀 기본으로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풀옵션 기준으로 3,700만 원이 넘어가는데요. 이 현기차의 같은 급의 그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그 가격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기 모터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상 하이브리드가 조금 비싼 가격이기는 하지만, 기왕이면 조금 가격을 낮췄으면 조금 더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하신 모델이 있으면 저희 영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 노엘이가 언제든지 씩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